이진 검색 트리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 버전은 수업 시간에 다 만들진 않았는데, 어쨌든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다고 치고요. 첫 번째 버전은 각 연산들을 독립적으로 제기 방식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봤고요. 두 번째 버전에서는 대부분의 연산들이 그 노드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find 노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중심으로 모든 메소드를 조금 중복된 코드들을 없애고 최적화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 버전에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노드가 왼쪽 오른쪽 포인터만 유지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부모 포인터를 저기에 추가하는 버전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할 때 또는 삭제할 때 그 부모 포인트 링크를 갱신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remove라든지 previous라든지 next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연산을 구현할 때 이제 찾아간 노드에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려가면서 스택이나 뭐 덱이나 이런 데 저장하지 않고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이 연산들을 재기적으로 모두 구현했는데 비재기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과제를 올리고 나서 좀 있다가 제가 공지사항에 글을 올리고 과제에 올린 그 프로젝트 파일들을 수정했는데, 혹시 공지사항을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그 언어마다 조금 다를 텐데 remove node 또는 remove chil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진 검색 트리에서의 삭제는 궁극적으로는 자식이 하나 있는 노드 또는 단말 노드를 삭제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가 자식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값을 바꾼 다음에 바꿀 때 사용된 값을 갖고 있던 노드를 삭제하는 형태로 삭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이 remove 노드입니다. 그래서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를 주면 저 자식 노드를 제거해주는 메소드인데, 제가 처음에 올렸을 때는 요 이퀄을 빼고 올렸었어요. 이퀄을 빼고 올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진 검색 트리에는 중복된 키 값을 유지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똑같은 키 값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저게 맞는데 여기서 이퀄을 빼면은 테스트를 어떻게 맞냐에 따라서 O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식의 이진 트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 위로는 뭐가 있는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5를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5. 요 5라는 노드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럼 찾아가겠죠. 5까지. 근데 5를 봤더니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있는 노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5의 previous 노드, 그 선행 노드로 값을 교체한 다음에 그 교체된 노드를 삭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3이 되고 요 애를 제거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부모도 3, 자식도 3인 요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위로 가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삭제를 한 다음에 키를 바꾸는 게 아니라
키를 다 바꿔놓고 remove node를 부르고 있습니다. 얘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삭제를 한 다음에 키를 바꾸게 되면 그 equal가 필요 없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 parent가 유지하는 키 값하고 child가 같은 키 값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구현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요 equal가 없었는데 equal을 제가 추가를 해서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이 빼도 테스트가 잘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의 문제예요? 테스트를 잘 못 만든 거죠. 모든 경우를 잘 테스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 경우, 요런 경우를 제가 테스트에 포함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잘 만들어야 된다. 요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equal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제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처음에 제가 올렸던 걸 다운받았으면은 그거 버리고 지금 올라가 있는 그 다음에 올린 걸로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주는 비재기적으로 BST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드는 형태가 되겠죠. 재기 호출을 이용하지 않고 반복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코딩하는 건 오히려 재기적으로 구현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더 편리한데 이제 비재기적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비재기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조금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설명드리고 실제 코드로 왜 이게 뛰어올라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부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비재기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트리와 관련된 꼭 이지 검색 트리가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트리 구조에서 재기적으로 구현한 걸 비재기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연산이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해야 돼요. 그럼 모든 노드를 우리가 비재기적으로 방문하는 방법은 순회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 순회 알고리즘이라는 게 BFS, DFS입니다. 그래서 재기적으로 만든 건데 이 연산이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해야 돼. 그러면 BFS나 DFS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BFS와 DFS를 이용하지 않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에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요 find 노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find 노드는 루트부터 쭉 어떤 경로를 따라가서 하나의 노드만 레벨마다 하나의 노드만 거쳐가지고 마지막 노드 단말 노드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BFS나 DFS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반복문을 이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이 모든 노드를 방문하지 않고 루트부터 어떤 경로를 따라서 진행해 간다. 그러면 그거는 단순 반복문 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노드를 방문해야 되는데 특정한 순서로 노드들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어려운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주로 DFS를 응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BFS를 단순히 이용하는 거 또는 DFS를 단순히 이용하는 거. 근데 제가 한번 설명드렸듯이
BFS로도 구현할 수 있고 DFS로도 구현할 수 있으면은 주로 BFS로 많이 구현한다 그래요. 그 뭐 성능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하나는 Q 쓰고 하나는 스택 쓰는 게 그 차이뿐인데 그래도 왜 그런지는 뭐 명확한 이유는 없는데 좀 더 쉽나? 쉬운 것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보면은 이제 BFS 해도 되고 DFS 하면은 이제 BFS로 많이 한다. 그 다음에 특정한 한 방향으로 가면은 단순한 반복문으로 구현을 하게 되겠고 특정한 순서로 방문해야 되면은 DFS를 응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연산이 사이즈 연산이에요. 사이즈는 이제 모든 노드를 한번 방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방문한 노드가 몇 개인가? 그러면 그 방문한 노드 수가 뭐예요? 사이즈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즈의 수는 모든 노드를 한 번씩만 방문하면 되겠고 뭐 특정한 순서로 방문해야 되는 건 아니므로 BFS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재기함수는 필요가 없고 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BFS는 Q를 이용을 해요. Q를 이용하고 Q에 노드를 포함해 가지고 BFS를 진행해 볼 겁니다. 언어마다 이제 쓰는 법은 다르고요. 여기서도 보면 자바는 이제 Q라고 하는 추상 타입이 있고요. 이 추상 타입을 우리가 array DQ라는 걸 써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링크 리스트를 사용해서 Q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array DQ는 내부적으로 배열로 만들어져 있을 거고 순환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링크 리스트는 이중 연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Q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array DQ를 쓸 수도 있어요. 자바에서. 그거는 이제 선택적인 거고 그러면 array DQ를 쓴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뭘 해주면 좋을까? 기본 용량을 조금 이 트리에 맞게끔 해주면 좋은데 이 트리는 지금 이 사이즈는 몇 개가 있는지 알고 싶은 그런 연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본 사이즈를 지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array DQ보다는 요 예제에서는 링크 리스트가 조금 더 바람직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BFS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우선 BFS의 골격만 만들어 놓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BFS는 루트부터 이제 순회를 할 거니까 루트를 Q에다 넣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BFS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Q에 있는 거 Q가 빌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데 Q에 있는 노드를 하나 빼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순회를 해야 되니까 이 노드에 자식 노드들을 Q에 넣어서
다음에 반복할 때 그 노드들을 방문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는 이진 트리니까 이제 왼쪽 자식이 있는지 오른쪽 자식이 있는지 살펴보고 왼쪽 자식이 있으면 큐에 넣어주고 오른쪽 자식을 큐에 넣는 거예요. DFS로 바뀌면은 뭐만 바꾸면 돼요? 큐를 스택으로만 바꾸면 돼요.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이즈에서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노드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그 개수를 세기 위해서 카운트라는 변수를 두고 이 카운트를 언제 증가시키면 돼요? 항상 BFS를 수행할 때에는 뭔가 노드에 대해 처리하고 싶으면은 큐에서 빼냈을 때 요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요때 플러스 카운트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의 노드를 방문한 거니까 그 노드를 방문한 시점에서 플러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카운트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잘 됐는데 이제 BFS가 기본적으로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루트가 항상 노드가 가리키고 있지는 않을 수 있죠. 빈 상태인데 큐에 너를 추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뭐가 있냐? 정상적인 경우 말고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서 if is empty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뭘 리턴하면 돼요? return 0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아래가 BFS를 하는 그 흐름이고 이제 모든 경우에 BFS를 하면 되면은 BFS 하시면 되고 BFS를 할 필요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물론 요거를 안 하고 여기에 if root doesn't equal null이면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Q에 안 넣겠죠. 루트가 null이면 Q에 루트 노드를 넣지 않았으니까 처음 반복문할 때 Q가 empty겠죠. 그러면 이제 반복을 하나도 안 하고 카운트는 0을 반환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해되죠? 그래서 BFS는 여러분들이 이제 눈 감고도 짤 수 있게끔 이렇게 BFS랑 DFS에 매우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은 라이브러리에서 호출해서 쓸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큐를 만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height 높이예요. 이 높이도 모든 노드를 봐야지만 그 제일 트리의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BFS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순서로 방문할 필요도 없고 사이즈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얘는 진행을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들어갈 때 루트를 살펴볼 때 이 루트의 높이는 얼마예요? 0이 되죠. 0이 돼요. 그러니까 각 노드를 그 큐에 넣으면서 이 노드가 현재 높이가 얼마인지를 설정해주고 쭉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높은 값을 반환해주면 이제 되는 겁니다. 즉 큐에 트리 노드를 하나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넣지 않고 노드와 그 노드의 현재 높이를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물론 얘가 높이라기보다는 이제 뎁스 값이 될 건데 그 뎁스 값을 넣어주고 가장 큰 뎁스를 이제 그 하이트로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큐에 노드만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값을 넣어야 되니까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SED 페어 같은 걸 쓰시면 되겠고, 이제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투플로 그냥 두 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조금은 다르게 이제 구현을 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제 트리 노드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개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개 값. 그러면 이제 자바에서는 뭘 이용할 수 있냐면 뭐 레코드를 하나 간단하게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 노드 이렇게 레코드를 하나 정의하고 이제는 Q가 트리 노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height info라고 하는 구조체를 유지하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뭘 애드하냐면 new 이렇게 0, 0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게 height info가 나올 테고요. 그러면 max height는 그래서 똑같이 BFS를 수행하는데 단순하게 노드만 넣어서 수행할 수가 없고 추가적인 정보를 같이 넣어서 그 BFS를 수행해야 되고요. 이때 수행할 때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큐에 늘 그 구조체를 만든 다음에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꼭 레코드를 안 쓰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좀 편한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 그래서 매번 이제 넣을 때마다 내 자식은 나보다는 깊이가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1로 해서 넣어주고 계속 이 뎁스가 가장 큰 값을 찾은 다음에 그 값을 반환하게끔 해주면 이제 높이 정보를 우리가 트리의 높이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FS를 이제 응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보통 BFS 하면은 뭔가 하나만 넣어서 BFS 수행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죽어? 아, 얘 때문에 그랬죠. 예, 오타했습니다. 카피하다가, 예, 카피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잘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런 식으로 이제 BFS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비재기적인 걸, 아니, 재기적인 것들을 비재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비교해도 재기적인 게 훨씬 더 간결하고 짜기 쉽죠? 아닌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이즈는 요렇게 돼 있었어요. BF에 안 쓰는 재기적인 방식은 하이트는 요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편한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테크닉으로 재기적으로 어떤 상황을 필요할 때 구현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같은 상황을 또 비재기적으로도 구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마음에 드는 게 있고 편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갈게요. 이제 이 버전은 이제 두 번째 버전을 복사한 거기 때문에 find node 중심으로 다 개선을 한 버전이죠. 그리고 실제 재기적으로 동작하는 부분은 find node만 재기적으로 동작하는 거지, 이제 나머지는 재기적으로 동작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는 add, find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 find node 요 두 개의 함수를 비재기적으로 바꿔볼게요. find node. 근데 find node는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차례차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어떤 방향에 따라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 반복문으로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방문하냐? 노드가 널이 아니면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루트를 줘서 이 find 노드가 시작될 거다. 왜 얘를 바꾸고 있지? 얘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고, 노드 키가 되면은 리턴 노드 하면 돼요. 내가 찾았으니까 찾은 노드를 반환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노드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키와 노드 키를 비교해 가지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넥스 노드가 널이면은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는 거죠. 내려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문을 빠져나오겠습니다. 근데 더 계속 방문할 것이 있으면은 뭘 해주면 돼? 노드를 넥스 노드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겠고, 실제 반환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뭐 조금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흐름을 알겠죠. 이제 노드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에 어디 갈지 판단해서 왼쪽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갈 수도 있고, 근데 가다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맨 마지막에 만났던 노드, 단말 노드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dd는 그 노드 아래다가 추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요 버전은 똑같은 이 버전인데 뭐만 들어가면 되냐면은 내려가면서 노드를 푸시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덱을 쓰고 있는데 이 덱에 이제 노드들이 쭉 들어가 있게끔만 이제 부모 조상 노드들이 쭉 차례대로 들어가 있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 find 노드를 바꿔놓으면은 find도 재기적인 함수인 거고요. add도 재기적인 거고 remove도 재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요 find 노드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다 웬만한 거는 이제 다 끝납니다. 다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 만들 수 있고 뭐 다른 언어들은 기본 인자를 이용해 가지고 또 뭐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코드들을 다른 언어 코드들을 제가 올려드린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린 거예요. 모든 노드를 방문해야 되는 경우는 근데 순서가 필요 없는 건 BFS 이용해서 비재기적으로 바꾸고 그냥 한 방향으로 쭉 내려가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파일문 갖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비재기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remove를 보면 remove는 find 노드까지가 다 이제 비재기적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노드가 이제 이 삭제할 노드가 왼쪽 오른쪽이 다 있는 애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왼쪽 오른쪽이 다 있는 애면 previous 노드를 찾아서 키 값을 바꿔주고 그 previous 노드를 실제 삭제하는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이 remove 노드에서는 여기에 예외적으로 요 equal가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 키와 자식 키가 같을 경우가 원래 없어야 되는데 부모 키를 우리가 바꿔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같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previous도 이제 이렇게 뭐 바꿀 게 없어요. find 노드가 비재기적인 거니까 전체적으로 그 재기적으로 돌아가는 코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도 좀 한번 보면은 예전에 썼던 코드하고는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코드는 스택에서 팝 해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팝. 근데 스택에서 팝을 하면은 스택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죠. 근데 변하지 않고 그냥 반복자를 이용해서 쭉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썼던 자료 구조는 어떤 자료 구조예요? 덱이라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덱은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푸시하면은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또 푸시하면은 요게 여기로 가고 새로운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맨 앞에 있는 거에 어떤 애가 있냐면 부모 노드 바로 위 노드가 있겠죠. 그 노드에. 그런데 덱에 된 반복자를 이용하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요. 앞에서부터 0번 색임부터 쭉 가는 형태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뭐 거꾸로 반복자를 이용할 이유도 없는 거고 보통의 스택은 또 반복자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제가 스택이 아니라 덱이라는 자료 구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반복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왜 반복자를 이용했냐 하면은 여기 보면 nearest neighbor가 있는데 우리가 previous만 찾아야 되는 게 하나만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previous도 찾고 next도 찾아야 돼요. 똑같은 노드에 대해서. 근데 previous 찾을 때 그 스택 자료 구조를 바꿔놨으면 스택 자료 구조가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근데 바꾸지 않고
그냥 반복자를 이용해서 방문만 해봤으면은 똑같은 자료 구조를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이제 프리비어스와 넥스트를 동시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덱을 썼는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덱도 어레이 덱을 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어레이 덱을 안 쓰고 링크 리스트를 썼습니다. 원하시면 또 어레이 덱을 쓸 수도 있고요. 자바에서.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근데 그냥 저는 링크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바꿔놨는데 뭘 또 바꿔야 되냐면 레인지 서치를 바꿔야 돼요. 근데 이 레인지 서치는 뭘 이용한 거예요? 뭘 활용해서 만든 레인지 서치죠? 인 오더를 이용해서 만든 레인지 서치예요. 인 오더는 중위순회인데 중위순회를 하게 되면은 정렬된 순서로 얻어주죠. 그 정렬된 순서로 얻어주기 때문에 쫙 정렬된 순서대로 차례차례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방문할 때 우리는 이제 내가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방문해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고 끝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레인지 서치를 이제 비재기적으로 바꾸려면은 얘부터 바꾸면 어렵고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를 재기적으로 비재기적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레인지 서치를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만 있다가 하고 뭐부터 해보냐면은 그 다음에 밸런스 트리를 해볼게요. 밸런스 트리. 그래서 밸런스 트리는 이제 재기적으로 이 로우와 하이 값을 바꾸면서 호출하고 있죠. 전체 요 구간 뭐 이렇게 해서 재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재기적으로 바꿀 수 있냐면은 얘도 BFS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BFS를 이용해서 바꾸는데 BFS에 이제 뭘 넣어야 되냐면 로우와 하이 두 개 값을 넣어야 돼요. 로우와 하이 값을 Q에 넣고 뽑아내서 미드 구하고 다시 또 Q에 이제 로우와 미드 마이너스 1 넣어주고 미드 플러스 1과 하이를 Q에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Q에 이제 값을 하나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개 넣어야 되죠. 그럼 값을 두 개 넣어야 되면은 아까 어떤 그 메소드와 비슷해? 하이트와 비슷하죠. 하이트에서는 레코드를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레코드를 써서 하이와 로우를 유지하는 어떤 구조체를 만들고 그 구조체를 큐에 넣는 형태로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그 두 개 값을 큐에 넣어야 되는데 묶어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 하나는 노드고 하나는 정수예요. 두 개의 타입이 다르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 타입이 같아요. 로도 인트, 하이도 인트예요. 뭐 C++ 같은 C, 사이즈 똑같은 타입이에요. 똑같은 타입이면은 이 구조체를 안 만들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Q에 로 집어넣은 다음에 하이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매번 뺄 때 뭘 어떻게 빼면 돼? 두 개를 빼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만들까? BFS를 이용할 거니까 이제 Q를 이용하는데
이제 구조체를 안 만들고 두 개를 추가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Q에 로우와 하이 값을 넣고 그 로우와 하이 값을 다시 추출한 다음에 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듭시다. 죄송합니다. 여기다 정의할 게 아니라 그래서 Q의 0과 마지막 색인 값을 넣어놓고 마지막 색인 값을 넣어놓고 로우와 하이 값을 Q에서 얻은 다음에 로우와 하이가 같으면은 이제 추가하고 아니면 로우가 하이보다 작으면 미드를 계산한 다음에 미드를 추가하고 Q에 add 4개가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재기적으로 보면은 그 재기함수에서 바뀌는 게 로우 하이예요. 그럼 이 바뀌는 재기적으로 바뀌는 로우 하이 값을 BFS나 DFS에 넣어서 그 스택이나 큐에 넣어가지고 또 반복문을 이용하게 되면은 똑같은 효과를 나게 됩니다. 왼쪽 먼저 다 넣고 오른쪽 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나눠서 넣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 구간에서 어떤 값부터 애드하면 돼요? 중간에 있는 값부터 애드하면은 양쪽에 있는 노드의 개수가 가장 비슷해지게 되겠고 이렇게 돼야지만 트리의 높이가 가장 작아지는 형태로 트리가 재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트리를 재구성 일반 이진 검색 트리를 재구성하고 싶으면은 트리를 인 오더로 방문해 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 인 오더로 방문해 가지고 정렬된 상태를 얻은 다음에 이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다시 중앙에 있는 그 리스트의 중앙에 있는 값부터 넣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BFS를 세 가지 형태로 썼는데 그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첫 번째 거는 트리 노드만 넣었어요. 근데 BFS를 만들다 보면은 하나만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넣어서 그 BFS를 또는 DFS를 수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조체를 정의해 가지고 구조체를 그 큐나 스택에 넣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만약에 몇 개가 안 돼.
그리고 값의 타입들이 다 똑같으면은 여기서 세 번째 방법에 썼던 것처럼 Q에 하나 넣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넣는 거죠. 개수만큼 넣고 매번 그 개수만큼 빼내면은 또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구조체를 넣고 뺏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테크닉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안 만들고 잘 돌아가는지 우선 보고. 그렇죠. 잘 돌아가죠. 그래서 얘를 잠깐 하고 아까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음? 이런 식으로 하이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거는 Q에 두 번의 add와 두 번의 remove를 하겠죠. 반복할 때마다. 그리고 자식들을 넣기 위해서 네 번의 push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add 한 번, remove 한 번, 이렇게 해서 만들죠. 대신에 얘는 이제 요 데이터라는 구조체를 생성하는 비용은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는 또 인테저로 원시 타입을 래퍼 객체로 바꿔줘야 되는 비용 등이 들어가니까 얘가 효율적인 건 얘가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도 제가 테크닉으로 요 테크닉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얘도 알아두시면 Q에 똑같은 타입이면은 내가 여러 개 데이터를 넣어야 될 때 여러 번 넣으시면 돼요. 넣고 그 넣은 만큼 빼서 또 쓰면은 똑같은 구조체를 정의하지 않고도 이제 BFS를 만들 수 있습니다.